정의선 회장 승계 완성에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예, 돈이죠. 맞습니다. 숫자를 보면 훨씬 명확해집니다. 순환출자 해소와 승계 완료에 필요한 자금이 약 13조 원 수준으로 추산되거든요. 기아가 가진 모비스 지분 18.1% 매입하는데 약 7조 원 이상이 들고요. 정몽구 명예회장이 가진 현대모비스, 현대차 지분 상속 증여세가 약 6조 원 단위로 예상됩니다. 지배구조는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보여주는 설계도라고 하죠. 지분과 지배력 흐름을 통해서 기업의 실체를 파헤쳐봅니다. The Best View. 오늘은 완성차 업체에서 로보틱스 기업으로 이제 리레이팅 되고 있는 곳인데요. 현대차 그룹을 살펴보려 합니다. 한번 무산됐던 모비스, 글로비스 합병, 이게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향후 치러야 할 승계 비용과 여기에 최근 핵심 변수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까지 더해지면 이 판 전체가 어떻게 바뀔까요?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와 순환출자부터 승계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더벨 원중이 김동현입니다. 동현 기자,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를 둘러싼 이슈가 무엇인지 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보이지 않는 구조부터 봐야 합니다. 현대차 그룹을 겉으로 보면 현대차, 기아 같은 완성차 회사가 중심이죠. 그런데 실제 중심은 따로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죠. 맞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단순 부품 회사가 아니라 사실상 그룹의 지배축입니다. 현대차 그룹 지배 구조는 한 줄로 정리됩니다. 모비스, 현대차, 기아, 다시 모비스. 이 순환고리가 기본 뼈대입니다. 근데 요즘 재벌들 다 순환출자 끊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특이한 케이스죠. 완전히 끄는 게 아니라 약하게 유지된 순환출자 상태입니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지분 22.36%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고요. 또 현대차를 통해 기아를 간접 지배하고 있죠. 부품 AS 사업으로 현금 창출 능력까지 갖고 있고요. 그래서 법적 지주사는 아니지만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회사인데 이제 총수 지분이 좀 낮죠. 뭐 정몽구 명예회장이 한 7.47%, 정의선 회장이 0.33% 수준인데요. 그게 핵심 문제입니다. 지배구조의 중심인데 총수 지배력은 약합니다. 그 대신 다른 곳에 집중돼 있거든요. 현대글로비스죠. 여기에 정 회장 지분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던데. 네, 정 회장이 강하게 쥐고 있는 회사죠. 단순 물류 회사가 아니라 승계의 레버리지로 쓸 수 있는 회사. 이걸 활용해서 그룹 핵심인 모비스 지배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죠. 그래서 나온 게 그 유명한 합병이군요. 예, 2018년 현대차 그룹은 하나의 계획을 꺼냅니다. 모비스를 쪼갠 뒤 핵심 사업은 남기고 AS 부품 사업을 글로비스와 합치는 구조로요. 정 회장이 지분을 많이 가진 글로비스를 통해 모비스를 지배해서 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방식이죠. 정의선, 글로비스, 모비스, 현대차, 기아까지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승계는 완성이 되겠군요. 삼성 이재용 회장이 자기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을 이제 삼성물산과 합병시켜가지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거하고 좀 유사한데요. 맞습니다. 한국 재벌 구조 개편에서 거의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삼성과 똑같은 난관에 부딪힙니다. 합병 비율의 공정성 논란이죠.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이때 등장하는 거죠.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총수에게 유리한 구조 개편으로 보이긴 했거든요. 삼성도 이 문제로 결국 총수가 재판까지 가는 상황을 겪었으니까 현대차 쪽에서도 이제 남의 일은 아니겠겠어요. 네, 결국은 철회합니다. 작전 실패. 그럼 지금은 그냥 멈춘 상태인가요? 멈췄다기보다는 보류에 가깝습니다.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 지배구조 개편은 필수 과제이거든요. 순환출자 구조를 어떻게든 해소해야 하고 글로벌 시장 ESG 압박 그리고 승계 완성이 필요하니까요. 글로벌 투자자들은 불투명한 구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잖아요. 이제 이거 돈. 맞습니다. 숫자로 보면 훨씬 명확해집니다. 순환출자 해소와 승계 완료에 필요한 자금이 약 13조 원 수준으로 추산되거든요. 기아가 가진 모비스 지분 18.1% 매입하는데 약 7조 원 이상이 들고요. 정몽구 명예회장이 가진 현대모비스, 현대차 지분 상속 증여세가 약 6조 원 단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크네요. 현대차 주가가 오른 게 오너한테 마냥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현재 정의선 회장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어느 정도죠? 현금화 가능한 주식은 글로비스 지분 20%, 오토에버 7.3%, 엔지니어링 11.7% 정도입니다. 글로비스 지분을 모두 팔아도 3조 4천억 원, 다른 지분 다 처분한다 해도
5조에서 6조 원 수준입니다. 승계 비용의 절반도 안 되죠. 여기서 등장 게임 체인저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네요. 맞습니다. 현재 구조를 보면 정의선 회장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 약 21.9%를 갖고 있는데요. 아틀라스 공개 이전인 지난해 기업 가치가 30조 원 육박하는 걸로 나옵니다. 현대 글로비스가 작년 8월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891억 원을 추가 출자해 지분율이 0.3%포인트 늘어났거든요. 이걸 역산하면 당시 기업 가치는 29조 7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아틀라스 공개율은 더 올랐을 듯한데요. 현대차가 완성차 업체에서 로보틱스 기업으로 리레이팅을 이루니까 이제 시총이 거의 100조 원을 넘었거든요. 현대차 주가가 작년 말보다 70% 가까이 오른 점을 감안할 때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몸값은 최소 50조 원 이상을 웃돌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정 회장 지분 가치는 약 10조 원 수준이죠. IPO 기류를 타고 그럼 이걸 현금화할 수 있겠군요. 미국 계열사 H&G 글로벌이 이미 다이내믹스 지분을 56.5% 들고 있으니까 네, 상증세와 모비스 지분 확보 동시에 해결 가능하죠. 그러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에 따른 리스크는 없나요? 마냥 좋은 것만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맞습니다. 두 가지 큰 논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복 상장 문제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최대 주주인 HMG 글로벌은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가 지배하고 있는데요. 이 셋 다 상장사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따로 나스닥 같은 데 상장하면 모회사 주주가치 희석 논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시총이 100조 넘은 데는 아마 아틀라스 효과가 이제 가장 클 건데 보스턴을 따로 빼서 상장하면 그 반대 효과가 나타나겠네요. 당연히 그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불거질 수 있죠. 그래서 현대차, 모비스 주주와 가치 공유를 하지 않으면 이 이슈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뭔가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아직 적자 기업입니다. 작년 매출이 1,500억 원, 순손실이 5천억 원 이상인데요. 성장 스토리는 있지만 아직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IPO의 또 다른 목적은 R&D 자금 확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결국 핵심은 하나네요. 현금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이든 승계든 결국은 돈 싸움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봐야 할 카드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있습니다. 조금 덜 주목받았지만 중요한 자산인데요. 현대 엔지니어링입니다. 예전에 그 상장 추진했다 처리했던 곳이죠? 맞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약 11.7% 지분을 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그냥 계열사가 아니라 현금화 가능한 개인 자산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글로비스랑 같은 역할이네요. 상장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충분히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장 상황 때문에 철회했지만 IPO 타이밍만 맞으면 언제든 재등장할 수 있죠. 특히 지금처럼 건설 플랜트 업황이 회복되거나 그룹 지배구조 개편 필요성이 커질 경우 상장 시기가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시나리오는 다 지분을 사서 해결하는 방식인데요. 물론 완전히 다른 접근도 하나 있습니다. 아예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시나리오죠. 현대차가 지주사로 간다고요? 예, 정확히는 그런 그림입니다. 현대모비스를 지주회사, 사업회사로 인적 분할하고 지주사 부분을 현대차와 합병하거나 정 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을 지주사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이죠. 완전히 팔아 다시 짜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순환 출자를 한 번에 해소하고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전공법인데요. 분할 비율, 교환 비율, 현대차와 합병한다면 또 다른 합병 비율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은 또 비율 문제군요. 네, 비율이 핵심입니다. 현대차 그룹을 살펴보니까 하나의 퍼즐과도 같은데요. 모비스, 글로비스 합병,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까지 모든 조각이 결국은 지배력 확보라는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요. 현대차 그룹은 지금 전기차, 로봇, 미래 모빌리티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변화의 속도보다 더 오래 그리고 더 깊게 이어지고 있는 건 바로 이 지배구조 이야기일 겁니다. 거버넌스 이슈는 단순히 재벌 이야기 같지만 결국 기업 가치와 투자 판단에 직접 연결되거든요. 다음에 혹시 현대차 관련 뉴스를 보실 때 이게 지배구조랑 어떤 연결이 되지? 라고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훨씬 재밌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더베스비였습니다. 김동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